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금리 발작이에요. 이게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이자 비용을 못 갚게 되면 결국 부도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채 금리가 발작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연준에서 어떤 질서 있는 금리 인상이 아니었죠. 시장에서 채권들의 매도로 인해서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금리가 왜 갑자기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대구 이마트 경산점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구 부동산 강의가 있습니다. 최근 대구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데 어떤 입지를 눈여겨봐야 할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지금 보신 자료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예요.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다시 진행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연준을 통해서 질서 있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냐? 막는 방법 많고요. 돈 풀어버리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레고 사태 때였죠. PF 금리가 뭐 13%씩 막 급등을 해버리니까 결국 정부에서 이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돈 풀어버렸죠. 특례보금자리론 해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집 사세요 라고 하면서 조건 없이 돈 풀어버렸죠. 그러면은 이런 금리 인상이 왜 발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중국의 물건들의 관세를 120%, 140%를 매기면서 실제 제품 가격은 그보다 더 높은 제품 가격에서 물류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 이거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사전에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나 기업들이 먼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 마냥 계속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채권 가격 손실 보게 되니까, 그래서 채권을 미리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국 어떻게 되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물건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제품을 더 이상 팔 수 없으니까 경제 침체 당해놓을 거고 경제 대공황도 올 수 있는, 전 세계는 좀 이를 염두에 둔 것 같고, 저의 예측은 환율을 통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 자료예요. 며칠 전에 1470원에서 움직였던 그 환율이 이번에 하락하면서 1420원대로 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렸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서로를 좀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당연히 원 위안화 환율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200원이 넘던 환율이 단기간에 194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서 달러하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예상되니까 자연스레 금 가격이 또다시 급등을 하게 되고 있죠. 미국의 금리 상승 두 번째 이유는요, 일본과 중국의 미국채 매도 이슈예요. 네, 확인된 건 없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현재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무역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무역하는 데서 유리해지겠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특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 되겠죠. 이게 좀 어렵다면은 전 세계 국가는 금본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의
화폐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달러가 되고 이 달러와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일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를 매도하거나 미국채를 매도하는 게 유리하겠죠. 엔화가 기축통화인 이유가 미국채를 많이 보유한 곳도 있지만요. 무역 적자가 계속 나지만은 경상수지가 흑자일 만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산들이 많은 거예요. 일본은 과거에 무역 흑자국이었지만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좀 인정받으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2010년 이후부터는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아베 세계의 화살이라는 그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도 엔화를 기축통화국으로 보면서 전 세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엔화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예상을 하자면은 일본은 엔화의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처럼 사용되고 있던 미국채를 시장에 매도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일본이 팔았다, 중국이 보복했다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위험한 이유가요, 맨날 언론에서 미국의 부채 관련해서 이슈만 터뜨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부채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어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제 80%를 넘어서고 있고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자료가 작년까지 자료예요. 그런데 올해 또 사상 최대 규모로 약 600조 원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계속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금융 같은 문제도 있고요.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현재 123%가량 됩니다. 미국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코로나 때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완만한 또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채권 금리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이 너무나도 많아요.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채권을 이번에 관세 국가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미국채를 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지금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제가 2018년에 유튜브 할 때도 그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갈 거다. 이때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 혜택들을 줘가지고 우리나라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했었죠, 그런 거.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관세가 많이 부과될 때 우리나라는 지금 10%로 90일간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협상을 잘 해가지고 중국이 사업하던 거를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그 사업들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상품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미국채의 금리 발작은 미국의 위협적인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